안녕하세요. 하이제닉스에서 STM32 기초 강의를 준비했습니다. 이번 강의는 ST에서 제공하는 개발 도구를 활용해서 쉽게 STM32를 개발하는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수강 대상자로는 STM32를 사용해 본 적은 없지만 STM32에 관심이 있으시거나 기존에 아두이노나 ESP32를 다뤄보신 분들이라면 본 강의가 도움이 되실 겁니다. 시언어나 MCU에 대한 경험은 없으셔도 수강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시언어에 대한 경험이 있으시거나 다른 언어라도 MCU를 다뤄본 경험이 있으시다면 강의를 듣는데 도움이 되실 겁니다. 강의는 하루에 5시간 정도 2번에 나누어서 진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SN32를 실습하는 데 필요한 도구들을 소개해드리고 같이 설치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강의를 참석하기 전에 개인 노트북의 실습 환경을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개발 환경을 알려드리기 전에 저희가 사용할 실습 보드에 대해서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하이제니스 스토어를 통해서 SN32F407을 검색해 보시면 해당 보드를 검색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보드를 실습에 사용하는 이유는 보드 하나만으로 다양한 예제를 저희가 실습해 볼 수 있기 때문에 이 보드를 선택했습니다. LED나 버튼은 기본적으로 있고요. RS232, RS485, 그다음에 CAN 인터페이스도 있습니다. EP롬과 플래시도 있고요. 그 다음에 SD카드 슬롯도 있고 USB, 그다음에 이더넷 포트까지 있습니다. 다양하게 준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각각에 대한 예제들을 통해서 각각의 기능들을 다뤄볼 예정입니다. 예, 저희가 설치할 라이브러리를 먼저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개발 도구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먼저 SN32 큐브 프로그래머를 설치할 거고요. 그 다음에 큐브 MX, 큐브 ID를 설치를 할 겁니다. 각각의 도구에 대해서는 제가 다운로드 받고 설치하면서 어떤 목적으로 사용하는지 천천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주의를 하셔야 될 부분은 큐브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최신 버전인 2.18.0 버전을 설치를 할 겁니다. 하지만 큐브 MX와 큐브 ID 같은 경우에는 최신 버전이 아니라 6.12.1 버전, 그다음에 ID는 1.16.1 버전을 설치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큐브 ID와 큐브 MX 같은 경우에는 버전을 주의해서 설치를 하셔야 합니다. 버전이 다를 경우에는 실습이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반드시 큐브 MX와 큐브 ID는 해당 버전을 설치를 하셔야 됩니다. 검색창에서 SN32 큐브 프로그래머를 검색하시면 다운로드 받을 수 있는 페이지로 이동하실 수 있습니다. 해당 페이지로 이동하신 다음에 스크롤해서 내려보시면 소프트웨어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다양한 OS를 지원해주고 있는데요. 제가 실습하는 환경은 윈도우 11 버전에서 실습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는 윈도우 64 버전을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다양한 버전을 제공해 주는데 최신 버전을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하면은 다음 같은 화면이 먼저 보이실 겁니다. 물론 계정이 없이도 다운로드는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어차피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원활하게 사용하시려면 계정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SD 계정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먼저 계정이 없으시면은 SD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계정을 생성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생성하신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신 다음에 다운로드를 받으시면 됩니다. 이거는 프로그래머뿐만이 아니라 예, 큐브 아이디도 마찬가지고요. 큐브 MX도 마찬가지입니다. 큐브 MX도 검색하셔서 접속하신 다음에 화면 중간쯤 보시면은 겟 소프트웨어를 찾으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윈도우를 다운로드 받겠습니다. 최신 버전이 아니고 6.12.1 버전을 다운로드 받는다는 거 주의하시고요. 다운로드를 하시면 앞서 본 페이지와 똑같은 페이지가 보이죠. 그래서 계정을 만드셨으면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을 하시고 다운로드를 받은 다음에 또 해당 계정으로 로그인을 할 겁니다. 그러니까 먼저 계정을 생성을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다음에 큐브 아이디도 윈도우 버전을 다운로드 받을 때 최신 버전이 아니라 1.16.1 버전을 다운로드 받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도 다운로드를 시도하면은 S 계정을 요구하죠. S 계정 만드신 다음에 로그인을 하시고 다운로드 받으시면 됩니다. 해당 프로그램을 설치한 다음에 설치한 프로그램 안에서도 다시 로그인을 해야 합니다. 로그인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몇몇 기능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로그인을 해야 어, 본 기능을 모두 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소 번거롭더라도 계정을 생성하시는 게 예, 실습을 원활하게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다운로드를 받으시면은 이쪽 파일 형태로 다운로드가 될 겁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예, 큐브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큐브 MX, 큐브 아이디 이렇게 다운로드가 되는데 압축을 풀면은 다음과 같이 실행 가능한 파일들이 보이실 겁니다. 먼저 큐브 프로그래머를 설치를 해보겠습니다. 더블 클릭하시면 설치가 진행이 되고요. 예, 설치가 진행되는 동안에 큐브 프로그래머가 뭔지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큐브 프로그래머 같은 경우에는 SM32 컨트롤러의 펌웨어를 업로드하고 디버깅하는 프로그램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큐브 아이디라는 개발 도구를 통해서 펌웨어를 개발하면은 개발한 펌웨어를 기반으로 바이너리 파일이 생성이 됩니다. 그러면 그 해당 바이너리 파일을 가져다가 큐브 프로그래머를 통해서 저희가 바로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큐브 아이디를 사용해서도 업로드 같은 것도 하실 수는 있습니다만 큐브 아이디 없이도 바이너리 파일만 있으면 예, 큐브 프로그래머를 통해서 저희가 업로드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플래시에 있는 메모리를 읽거나 쓰거나 하는 작업도 수행할 수가 있고요. 메모리 덤프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MC 위에 펌웨어를 직접 업로드할 때 그리고 플래시 메모리 상태를 확인하거나 수정하고 싶을 때 STM32 큐브 프로그래머를 사용을 합니다. 예, 두 가지 터치 화면이 나오면은 별다른 옵션을 선택하지 않고 바로 설치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원하시는 위치에 설치하실 수 있는데 저는 기본적인 디렉토리를 선택하겠습니다. 제가
기존에 설치한 적이 있기 때문에 정보 메시지가 떴었는데, 아마 설치한 적이 없으시면은 별다른 메시지가 뜨지 않고 설치가 진행이 되실 겁니다. 그다음에 마침 같이 설치가 잘 되셨을 겁니다. 그다음에 모든 유저가 사용할 수 있게 선택을 하고 설치를 마무리 짓겠습니다. 다음에 큐브 MX를 설치해 보겠습니다. 예, 큐브 MX 같은 경우에는 큐브 MX는 마이크로 컨트롤러의 초기 설정을 쉽게 할 수 있는 GUI 기반의 설정 툴을 제공합니다. 핀이나 주변 장치를 설정을 할 수도 있고요. 이제 MCU의 클럭, 그다음에 전력 관리 구성도 GUI로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거는 이와 같이 설정한 다양한 GUI에서 설정한 항목들을 기반으로 해서 자동으로 코드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저희가 코딩을 할 때 저희가 설정한 환경들이 반영이 된 실습 환경을 실습 환경이 적용된 생성된 코드를 기반으로 시작을 하기 때문에 보다 원활하게 접근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해줍니다. 다음에 큐브 아이디를 설치를 하겠습니다. 큐브 아이디는 큐브 아이디는 SN32에서 에클립스를 기반으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해 주는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저희가 주로 사용할 개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 큐브 아이디가 저희가 주로 사용할 이제 개발 환경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실 앞서 큐브 MX를 설치를 했지만은 큐브 아이디에는 큐브 MX가 내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핀이나 클럭 설정을 이제 큐브 아이디 환경 내에서도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C나 C++ 기반으로 편집할 수 있는 편집 환경, 이클립스와 동일한 환경을 제공을 해주고요. 디버깅, 이제 MCU를 디버깅할 수 있는 환경, 그다음에 FreeITOS를 설정하거나 코드 생성 같은 기능을 지원을 해줍니다. 그래서 SN30B 펌웨어를 개발하고 디버깅하는데 필요한 통합 개발 환경이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큐브 ID에도 큐브 MX를 설정할 수 있지만 별도로 큐브 MX를 설치한 이유는 큐브 ID를 실행하지 않고 설정을 변경하거나 아니면은 설정을 확인하고 싶을 때 예, 그, 어, 큐브 MX를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큐브 MX와 큐브 ID를 모두 설치를 했습니다. 예, 다 설치를 했고요. 설치한 프로그램을 한번 실행해 보겠습니다.
지금 현재 어 통신 장비가 연결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에러가 떴는데요. 예. 일단 지금은 저희가 이제 ST 링크라고 하는 통신 장비 연결 없이 프로그램 자체가 잘 실행되는지 확인만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프로그램이 뜨면은 예, 잘 설치가 됐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디버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SD 링크를 설치를 이제 연결을 하면은 이와 같은 에러가 뜨지 않을 겁니다. 지금 없기 때문에 에러가 뜨는 것뿐이고요. 해당 도구를 사용해 보는 거는 저희가 실습 시간에 예,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큐브 MX를 실행해 보겠습니다. 예, 큐브 MX를 통해서 저희가 프로젝트를 생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에러가 뜨는 이유가 아, 먼저 로그인을 해야 예,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마찬가지 ATM32 F407 VT6이라고 이름을 치시면은 예, 관련 제품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이 중에 저희가 사용할 제품을 선택을 하시고 스타트 프로젝트를 누르시면 이제 프로젝트 이제 큐브 NX가 실행이 됩니다. 다음과 같이 저희가 사용하는 STM32 F407 모양이 이렇게 그림이 나오죠. 여기를 통해서 저희가 이 GUI 환경을 기반으로 해서 예, 설정을 수행을 할 수가 있습니다. 다 같이 GUI로 선택을 하면은 저희가 쉽게 환경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클럭도 설정할 수가 있고요. 뿐만이 아니라 펜, 이더넷, UART, SPI 등 예, 각각의 기능들을 쉽게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부적인 기능들도 모두 GUI 환경에서 다 설정을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용 방법은 저희가 실습 때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큐브 IDE를 실행시켜 보겠습니다.
그 아이디를 실행하면은 예 통합 개발 환경이 실행이 됩니다. 음 저희가 지금은 처음 열었기 때문에 아무것도 생성된 게 없는데 인포메이션 화면을 닫으면 다음과 같이 개발 환경이 기본적인 개발 환경이 이렇게 열리게 됩니다. 예. 여기서는 파일들을 저희가 어 트리 형태로 표시가 되는 걸로 볼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아래쪽은 저희가 실행할 때 콘솔, 터미널 환경도 같이 열어서 실행하고 실행 결과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빌드하거나 디버깅할 때 정보를 추적해주고 확인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MCU에서 사용하고 있는 메모리 사용량이나 플래시 사용량도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 이와 같이 이제 큐브 아이디도 살펴보고 저희가 큐브 아이디를 통해서도 새로 프로젝트를 생성을 하게 되면은 큐브 MX가 실행이 됩니다. 그래서 큐브 아이디를 통해서도 새로운 프로젝트를 만들 때 GUI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사용하고자 하는 값식을 설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프로젝트 네임으로 제가 임시로 테스트 프로젝트 라는 이름으로 만들고 있습니다. 프로젝트를 만드실 때는 폴더 이름 뒤에 이름을 꼭 지정해 주시고요. 처음 실행을 하시면은 다음과 같이 실행이 하는데 필요한 리소스를 다운로드 받는데 시간이 걸리게 됩니다. 예. 큐브 STM32 큐브에서 제공해 주는 F4 모델을 사용하는 데 필요한 리소스들을 전부 지금 가져왔고요. 보시면 앞서 봤던 큐브 MX하고 동일한 환경을 큐브 ID에서도 이렇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이 칩셋을 어떤 환경 설정이나 이런 것들을 변경하는 것들은 큐브 MX를 설치하시면은 큐브 ID를 실행하지 않는다 하더라도 큐브 MX를 통해서도 예, 설정과 변경, 그다음에 이제 코드 생성까지도 큐브 MX에서 모두 또 수행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 앞서 봤던 큐브 MX가 그대로 들어가 있다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맞죠? 그래서 두 가지 큐브 MX와 큐브 ID를 통해서 저희가 STM32 제품에 대한 어떤 핀이나 클럭, 소스 아니면은 다양한 인터페이스들을 쉽게 설정하고 구성한 다음에 제네레이트 코드를 통해서 저희가 설정한 값들을 기반으로 코드를 생성할 수가 있습니다. 보시면 이렇게 코드가 생성이 되었는데요. 이 코드를 기반으로 저희가 필요한 코드들을 추가만 하는 것만으로 쉽게 STM32 프로젝트를 수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틀이 자동 생성으로 만들어지고 만들어진 틀 안에다가 저희가 필요한 코드를 예, 추가를 해서 실제 프로젝트를 만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환경들을 통해서 쉽게 저희가 HTML32 프로젝트를 진행하는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리는 게 준비한 강의의 목적입니다. 여기까지 제가 실습 환경 준비하는 거를 안내를 해드렸고요. 앞서서 계정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
위에 보시면 My ST라고 나와 있는데 이 로그인 기능을 쓰다 보면은 몇몇 기능들은 로그인을 하지 않으면은 쓰는데 제약이 따르는 기능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앞서 제가 ST에서 저희가 관련 도구들 다운로드 받을 때 ST 사이트에서 계정 생성을 하는 걸 권해 드렸죠. 그렇게 계정을 생성하시면은 설치하고 난 다음에 생성한 계정을 그대로 다시 또 입력하시고 로그인 하시면은 네, 사용자분 이름이 뜨면서 로그인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하게 됩니다. 로그인 상태가 유지되면은 어, 제약 없이 모든 기능들을 다 활용하실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3개의 개발 도구만 설치하시고 계정까지 생성해서 로그인까지 하시면은 실습하시는 환경이 모두 준비가 된 겁니다. 네,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